수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교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을 안고 개회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노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학교 내 청년 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른바 자살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 남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육 전문가를 만나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수능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대학이란 시작을 향한 또 다른 관문이란 점에서 수험생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 크리스천 수험생에겐 결과만이 아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의 진로 결정 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교사운동 조창환 소장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성적에 따라서 학교나 학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대학에 어떤 학과로 가서 어떠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조 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하다면서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앉은 책상,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부모들에겐 부모가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불안이 극대화된다며 평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조 소장은 교회가 수능 100일 기도와 같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기도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여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수능 이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나서서 신앙, 진로, 교양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마련된다면 다음 세대가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을 안고 개회한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정기노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직전 노회장을 정기노회 사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노회원들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이날 취재진에 무력을 행사하며 밀실회의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남노회의 이번 정기노회는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에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무효 결의를 어떻게 다룰지, 또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될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상 노회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기노회는 아무런 결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의 입장문 발표가 화근이 됐습니다. 지난 9월 18일 한 교계 신문에 게재된 입장문입니다. 고대근 목사가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입장문은 서울 동남노회에 대한 103회기 예장통합총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반대하는 동남노회 비대위 측 노회원들은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고대근 목사를 사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에 따라 직전 노회장이 사회를 봐야 한다는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노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대근 목사가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사회자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고대근 목사가 갑자기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측 노회원들은 고대근 목사의 산회 선언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장에 남아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원장을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을 비롯한 일부 노회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노회에선 노회 분리반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측 입장에선 노회원 이대희 목사가 계속 다툼을 할 바에는 노회를 나누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 데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교회들끼리 모여 노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마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정 의견이 안 되면 갈라서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비대위 측 노회원들은 노회 분립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 노회원은 총회 임원회가 노회 분립을 허락하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리가 원하는 건 노회가 하나 돼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래서 건강한 노회로 잘 세워야 되는 거죠. 한편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이날 정기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취재진을 회의장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강제 무력을 사용하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대위 측 한 관계자는 김사만 김하나 목사 이취임식에서 시작된 명성교회의 무력 사용이 동남노회에서도 행해졌다며 같은 노회원으로서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법이 시행된 후 학교 안에서 청년 문화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윤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교사 249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8%는 학교의 청년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에 그쳐 청탁금지법이 학교 청년 문화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청년 문화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방문 시 빈손으로 오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학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를 들고 와야 된다는 부담을 느꼈고. 교사와 학생 사이 청년 문화는 70%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소풍 때 음료수나 간식을 경쟁적으로 가져와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이 기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도 근절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교사와 학생 간에 카네이션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선생님에게 수고하신다며 놓고 가는 목캔디 하나도 마음만 받겠다며 돌려주는 상황이 씁쓸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교사와 학생 사이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상 학생과의 지침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카네이션이나 커피 한 잔 같은 소소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이 불법 청탁이 될 만한 것인지 교육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란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아이가 아무런 어버이날에 대한 감사 표현이 없다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섭섭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스승의 날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런 합의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사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논란거리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TV 드라마에서 자살이란 소재가 빈번히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OECD 평균인 11.6명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에 대한 영향도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TV로 방영되는 드라마에 자살이란 소재가 사용되면서 시청자들이 자살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CN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손더 게스트는 무속신앙에 기초한 악령에 빙의돼 연기자가 자해, 자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선 이에 대한 심각성은 뒤로 한 채 인기 연기자를 앞세워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그러한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생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드라마를 민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아직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TV 드라마를 쓰는 작가분들 또는 내보내는 PD분들도 이게 너무 쉽게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럼에도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원 원장은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호 존중과 생명 살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자세가 한국교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 문제, 성인조차도 미디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른바 자살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밥만 먹는 식충이라거나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모를 거라는 등 자신을 비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부정적인 문화 콘텐츠,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정말 유행으로 번지고 있을까? 실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저희 반에서 극혐이라 하면서 자살이라는 말 많이 쓰고 제자에서 자살하라고 하고.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이미 자살송을 들어봤거나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자살이란 단어가 강조되는 이 노래의 후렴구는 귀에 계속 맴돌 정도로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기를 거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노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아주 쉽게 죽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우리 생각을 아주 쉽게 무너뜨려 나가는, 특히 아이들은 아직 그 정체성이나 이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아주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자살송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자신의 몸을 칼로 긋는 등 학대한 뒤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인증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SNS 사이트에 자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봤습니다. 수많은 자해 사진이 무방비로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서로 경쟁하듯 더 위험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주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자살 유해 정보는 모두 17,000여 건입니다. 2015년 3,000여 건, 지난해엔 12,000여 건으로 수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자살 유해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콘텐츠를 제재할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사는 게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오늘날 문화적 현상들. 미디어 콘텐츠와 게시글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중국이 올겨울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내전 국가 예멘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실조로 인구의 절반이 기아에 허덕이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위클리 굿뉴스 창간 1주년 특별 기획으로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가짜뉴스 형태로 생산되는 한국교회 안의 혐오와 배제 문화를 조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잔혹한 허밍 수법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살인 범죄가 늘면서 사회적인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명대 동산병원 김정범 교수는 범죄 동기를 무조건 우울증과 연결짓는 건 옳지 않다며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분노 범죄 예방과 함께 범죄자 치료와 처벌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겨울엔 중국 스모그와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중국이 석탄 공장 가동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실어오는 북서풍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불어옵니다. 그런데 겨울 계절풍이 약한 상황에서 중국이 석탄 공장 가동을 늘릴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유입될 거란 관측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는 만큼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에 만연한 가짜 뉴스들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무슬림, 난민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왜곡 또는 조작된 내용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면서 강력한 혐오 문화를 형성합니다. 가짜뉴스 논란이 커질수록 사회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만연한 세습, 성범죄, 금권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묻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수호하되 건설적인 비판과 건강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한 주 미국에선 유대교 예배당 총격 사건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와 배제가 무고한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관 의견은 9대4로 갈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9명의 대법관들은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하며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하급법원에서 진행될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966명에 달합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3회 행정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감리회는 이번 총회에서 신임 감독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현의 전준구 감독 당선자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전준구 당선자는 이와 함께 감독 선거운동 당시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앞으로 열릴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전준구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리회는 이 밖에 교회의 기본재산을 이단 사이비 단체에 팔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과 청년 총대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안건에 대해선 이미 교리와 장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결의할 필요가 없다며 폐기 조치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엔 서예와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20여 명의 노숙인들이 노경실 동화작가와 함께 미술 수업을 하며 작업한 작품입니다. 약 7개월간 진행된 미술 수업에서 노숙인들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 간증을 그림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 노숙인들의 그림 에세이는 책으로 엮어 함께 출간됐습니다. 노숙인들은 이번 미술 수업이 미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최성관 팀장은 미술 수업은 노숙인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자활을 이뤄 당당히 세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3일까지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 숙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여성들의 삶,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흰물결 갤러리가 기획한 전시회 여자에선 국내의 여류 화가들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오로지 여성들의 모습만 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 짐을 지고 있는 여인, 한복을 입은 여인 등 이들이 살아온 삶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선 김영주 작가가 그린 성경 속 여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 피 흘리는 예수님을 안고 흐느끼는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사랑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흰물결 갤러리는 세상 속에 강하고 거친 기운을 내려놓고 전시를 통해 평화와 위안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천 기쁨의 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성전은 인천 부평구 340평 대지 위에 세워졌으며 2년여의 기간이 걸려 완공됐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쁨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한평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성애가 불법인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대대적인 성소수자 검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폴 마콘다 주지사는 우리 도시에 동성애자가 많고 이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성을 광고하고 판매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17명의 정부 관리로 구성된 특별팀이 대규모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탄자니아에선 동성애는 불법으로 동성애자는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별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법안은 성별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성전환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을 태어났을 때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개념을 바꾸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성경박물관이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5개 조각이 위조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 조각을 연구한 독일 연구팀이 고대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5가지 특성을 발견했다며 이 조각들을 더 이상 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두루마리 조각의 진위 논란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태국 공중보건위원회는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또 식품의약청도 법 개정에 맞춰 대마 추출액과 오일 등을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 대상 마약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는 불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